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새치어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하기에 대한 부분이죠. 새치혀라는 것은 한 치가 3.03cm입니다. 그러니까 9cm 정도 되는 회, 이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말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라는 것도 있죠. 화. 그래서 설화, 혀를 잘못 늘려서, 입을 잘못 늘려서 굉장히 해로운 일이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성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 성공과 실패에는 이 입, 말, 혀, 이것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좀 잘함으로써 좋은 어떤 효과, 인생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새치어 사용 설명서, 이렇게 말하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소통은 공놀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을 던지고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통하고 똑같은 건데, 공은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람이 또 그 공을 던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삼박자 왈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그리고 답하기. 그러니까 말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은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말하기, 듣기, 답하기라는 이 왈츠형으로 순환되어야 이것이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다, 소통이 연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화라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가 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관계가 대화를 또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계, 대화, 대화, 관계.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략 어떤 말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한 5단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 관계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생기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짓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뭐라 그럴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침묵의 단계는 소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굉장히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그분들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의례적인 말, 형식적인 말,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것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답변이 이렇게 궁금하지 않은, 그냥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은 역시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하면 그럼 여러분이 안녕하실지 안 하신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방도 안녕하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하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단계. 우리가 이제 역 같은 데 가서 티켓팅을 할 때, 표를 살 때 몇 시에 어디로 가는 차, 편, 이런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어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진 않죠.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식으로 어떤 사무적인 말만 주고받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뭐 전혀 안 생기진 않겠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내 생각을 말하는 단계거든요. 길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붙잡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귀를 기울여 줄 거고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의 뜻,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대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말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계가 깊을 때만 가능한 거죠. 관계가 깊지도 않은데 만약에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내 감정을 말하는 단계. 여러분이 누군가와 좀 더 관계를 깊이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라든가 나는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든가 나는 어떻다든 나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갔을 때 비로소 인제 우리가 대화다운 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지나가는데 저는 좀 외롭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특히 이성의 경우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상대방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돼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족 간이고 부부 간이고 애인과 상대인데 자기 감정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1, 2, 3 단계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도 말하지 않고 감정도 말하지 감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역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인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요, 메시지라는 것이 있고 메시지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으면 전할 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이 인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어느 그릇에 넣어서 포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그릇에 해당되는 것, 포장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과일의 핵심적인 부분, 씨앗이 있는 부분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살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껍질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것은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가 아닐까요? 메시지 1, 메시지 2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분해 보면 메시지 1은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고, 메시지 2는 뭐냐? 감정입니다. 나의 감정. 어떤 때는 메시지 1에 굉장히 메시지 1이 중심이 되고 메시지 2가 2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감정이 굉장히 크고 메시지 1은 별로 없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메시지 1만 얘기할 때 있고 메시지 2만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보, 의미, 의도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지 1에 해당되는 것이죠. 메시지 2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나의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 두 개가 어떤 때는 중심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항상 봐야 되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과 정보와 의미와 의도라는 것에 감정은 항상 섞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정을 얘기하는데도 왼쪽 사실, 정보, 의미, 의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섞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잘라서 씨가 두 개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바른말이라는 것은 사실, 정보, 의미, 의도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고운말이라는 건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표현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하기 위해서는 바른말과 고운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뭐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표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거부를 당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할 때는 그래서 자기 의미를 그대로 바르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게 곱게 들릴 수 있도록 어떤 그 말의 의미가 잘 그 상대방한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바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요?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럼 뭐 머리로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근데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 고운 말이라 어디는 가슴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 대신 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표현에 너무 시비 걸어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표현.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좀 표현을 잘못했을 경우에 또 내 감정을 건드렸을 경우에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의미 같은 것도 다 무시하게 되고 메시지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표현은 상대방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또 뭘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의미, 정보, 사실 쪽에 좀 주력하는 게 성숙한 사람들의 말하기, 듣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는 내가 표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 드릴 때는 어린아이가 나한테 말할 때 표현이 서툴지만은 그 아이가 나한테 말하려는 의도와 의미, 사실, 정보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상대방의 표현에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삼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메시지 하려고 나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